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총선 판세를 흔들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기사의 제목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 자체가 처음 보수적 평론가들은 제로섬 게임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조국 혁신당을 찍는 사람들은 비례대표에 있어서 그 몫은 민주당을 찍지 않고 이재명의 비명 행사 공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몰려서 비례대표만 조국 혁신당을 찍을 것이다. 더구나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으니까,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오롯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오롯이 우리를 지지하는 표들은 국민의 미래가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 선거 처음 시작할 때 민주당이 우세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름대로의 뛰어난 개인기 그리고 큰 무리가 없는 공천에 의해서 큰 잡음 없이 우리가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조국 혁신당의 출현뿐만 아니라 그 약진이 지금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국 혁신당 출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우리들이라는 거 국민의 미래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4개의 힘에 의한 협공을 받는 상태가 됐습니다. 왜 더 이상 조국 혁신당 출연이 우리에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당선되는 비례대표는 결국 혼자는 있지 않습니다. 선거 끝나면은 민주당이라는 텐트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새로운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이 4당의 협공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4당을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51%라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은 37%. 결국 51% 대 37%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어온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는 민주당이 비명 행사라는 오직 이재명 자기 생존만을 위한 잔인한 공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시스템 공천을 하고,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과 맞수를 뜨는 그 프레임 속으로 이재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게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이 멤버드급의 총선대위원단의 20명을 포진시킨 정권 심판 국민승리라는 선거단을 출범시킵니다. 다 끌어놓고 있어요. 멈칫하는 엄밀하게 뿌리까지 친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때 총리를 한 김부겸, 그리고 임종석만은 살려주라고 하던 이해찬 다 끌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밑에 17명을 더 포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구상은, 공천에 있어서 이재명의 구상은 내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잔인한 짓을 해도 괜찮다. 내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거나 싫으면은 군소리 하지 말고 출당해라, 탈당해라.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다. 근데 나한테 징징대지 마라. 가차없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공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피해를 보는 비명들은 정말 횡사를 당한 거죠. 근데 이재명이 공천을 끝낸 지금 멤버드급의
선대위원단을 구성하면서 이재명 구상은 하나입니다. 난 더 이상 한동훈과 지금 맞짱 안 뜰 거야. 이제 지금부터 선거를 해나가면서 맞짱을 뜬 것은 누구냐? 나는 오직 윤석열을 향해 가지고 이 선거를 치를 거야. 그래서 선대위원회 선거단 이름도 정권심판 국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이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이 가장 걱정하던 것이 진짜 현실로 지금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정권심판이에요. 우리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사실 그들만큼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운동권 심판이었는데 운동권 심판은 이재명이가 다 해준 거야. 그들이 우리들에게, 민주당이 우리들에게 딴지를 걸 수 있는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권심판, 뭐 경제엉망, 별의별 걸 다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정권심판이에요. 지금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 힘은 모든 짐을 한동훈 어깨에 하나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51대 37이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더 끌어올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 지역구 공천 준 건 좋지만 조국 혁신당이 부상하고 또 우리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하에 비례대표로 끌고 온 애들을 종북 친북으로 끌고 옴으로써 내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이재명은 눈 깜짝 안 합니다. 더 큰 셈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조국이 가지고 오는 표는 우리 표다. 그리고 친북 종북은 대표적으로 경기 동부연합, 나를 수호해 줄 수호단들이 될 것이다. 개딸 플러스 가장 큰 힘이 될 경기 동부연합. 이 두 개를 가진다면은, 그리고 또한 지금 정권심판 플러스 민주당이 내기하는 정권심판 플러스 조국은 한수도 떠서 검찰 독재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선거판에 불을 더 붙이는 건 이재명보다도 선거판에 불을 더 붙이고 더 신나하고 더 이를 악물고 더 악랄하고 더 진짜 도를 넘치는 멘트를 하는 건 조국이에요. 지금 조국. 그런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은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의 목소리가 크고 조국 혁신당의 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재인은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더 키울 수 있고 그 발판을 더 굳힐 수 있으니까. 공천이 거의 다 끝난 즈음에 국민의힘은 이때까지 잘해오셨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선거도 끝까지 혼자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어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진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혼자 걸어 올라가는 한동훈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선대위를 구성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도 구성하자고 흉내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전선이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로 옮겨붙는 시점에서 과연 한동훈 혼자의 선대위원장, 단독 선대위원장이 가장 현명한 전략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희룡, 나경원 이런 당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좀 나누면서 이재명이 자기가 공동 이렇게 멤버드급 선대위를 구성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명분은 그랬습니다. 나 재판받으러 매일 나가야 되니까, 거의 매일은 과장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도 나가야 되니까 매일은 아닙니다.
몇 번씩을 가야 되니 이 선거를 끌고 갈 인력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이재명으로는. 우리는 한동훈이 부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서울에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이 경북에 가서 하면은 충청도에 가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분산하고 동시에 힘을 분산한다라는 게 책임을 분산하고 또한 공동선대위에 동참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의 스피커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쯤 한동훈 개인기에만 매달려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를 한동훈 단독 선대위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사회 저변의 종북 친북에서부터 시작해가 시민단체, 소상공인, 그리고 검찰 독재를 타도하자라는 이 진짜 넓은 저변을 가지면서 그 저변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뿐만 아니라 선대위까지 그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짱을 뜰 수 있는 선대위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급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는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초치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민주당이 정권 심판으로 이 싸움의 판을 한동훈에서 이때까지 한동훈과 이재명 둘이서 맞붙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갈 때는 한동훈 혼자로서 가능했지만 이것을 윤석열에게로 싸움의 판을 키울 때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대위 체제를 만들어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